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였다면, 제가 아까 MOT를 얘기할 때 자율 드론이 날아가다가, 사실 드론은 조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종하는 건데, 조종이 아니고 그냥 맡겨놓는다면 자율주행 드론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 가야 되는 걸 우리가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 피하자 이렇게. 안 그러면 부딪히겠죠. 조종을 안 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까지 가려면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엔간 탑재돼야 되잖아요. 그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MOT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전기화로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날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쉽게 한번 판단을 해보죠.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는, 아마 중학생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어른들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에어비즈라고 하는 거, 에어버드라고 하는 이 귀에다 꼽는 작은 이어폰들을 어린 친구들이나 중학생들 많이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헤드셋을 끼려고 그래요. 이렇게 헤드셋.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에어버즈에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근데 큰 이 헤드셋은 배터리가 3일, 4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적게 하면서 오래 가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배터리 용량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야 걔들이 날아다니고 하루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결국 MOT 기술의 세 가지 핵심은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삼성의 D램이라고 하고 다른 또 메모리 반도체들이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억, 메모리 기억. 이 뭐냐면 저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가장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작게 많이 기억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정보 처리를 한다거나 제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것은 가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제어지만 이건 조종이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도 있냐면 냉장고에도 있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어요. 반도체는. 근데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 없죠. 냉장고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가요? 뭐 에어컨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필요한 건 온오프 그리고 제어될 수 있는 어떤 정보 처리 기술들이 더 중요한 전자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자제품들이 정보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오로지 정보만을, 메모리만을, 기억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의 용량이나 컴퓨터의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의 반밖에 안 돼요. 시스템 반도체는 대신 냉장고 있고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고 전기자동차 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체의 영역별로 크고 작은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라고 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USB까지 포함해서 기억하고 저장해야 되는 반도체 양이 많은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냉장고에만 필요로 하는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소량 또는 중량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삼성이 한 50%,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곳이 한 20%, 나머지는 미국 시장 뭐 이렇게 가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은 2배 이상 큰데 한국이 3%밖에 점유를 못해요. 3, 4%.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정말 조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또 가장 큰 핫한 것은 AP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요. 컴퓨터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라고 하죠. CPU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가 작동을 한다면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얘도 똑같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제어 기능과 다른 온오프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CPU라면 AP, 휴대폰 안에서는 AP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데 삼성이 여기에 가장 큰 시장을 열려고 하는 게 삼성의 꿈입니다. 삼성 휴대폰 쪽으로. 그러면서 삼성의 도전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두 가지를 도전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와 그리고 공장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설계 대부분의 기술은 특허에 걸려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다 100원을 판다고 하면 30원 정도는 외국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P 쪽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FAB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AB라고 하는 밑에 Fabrication이라고 하고 팩토리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공장을 FAB이라 그래요. 파운드리도 공장이란 뜻이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 기술은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제조업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런데 설계하는 기술을 공장이 없는 기술 그래서 Fabless, LESS 붙여서 Fabless 기술이라고 하는데 얘를 설계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설계 기술은 미국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드론이 날아가면서 혼자 판단하는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시장에. 이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삼성이 도전하는 게 바로 Fabless와 Fab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도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반도체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판단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자율주행 같은 것이나 추론 또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연산 결과를 내놓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걸 다 못하죠. 그냥 기억만 하고 메모리, 저장만 하는 기능인데 실제로 데이터 연산을 통해서 날아가다가 물체를 발견했을 때 피할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반도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NPU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뇌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해서 NPU라고 부르는데요. AI 반도체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학습이나 추론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연산과 높은 전력 효율이 필수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열심히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이 GPU 기반인데요. 이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가 바로 NPU이기 때문입니다. NPU는 GPU보다 연산은 더 많이, 전력 소비는 더 적은 게 특징입니다. NPU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Neural Processing Unit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야기하고요.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데이터로 받아들인다. 그 정도로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려면 GPU. CPU는 컴퓨터에 필요로 한 어떤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어서 CPU, GPU, NPU라고 하는 단계로 가는데 NPU는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실제 자율주행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AI 반도체. 그러면서 이제 차량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해보. 제가 이제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빌리티 오브 띵스 첫 번째 모빌리티는 자동차, 내연기관. 근데 이 내연기관 안에도 반도체가 필요해요. 전자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차량 반도체, 전기차라는 곳엔 반도체가 더 필요하겠죠. 배터리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니까. 세 번째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리는 스마트폰, 바퀴 달린 PC로 진화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탑재되는 반도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반도체 기수만 300개. 하지만 최근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600개.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투입되는 반도체는 3000개에 달합니다. 자동차를 개선하기 위한 부품으로 여겨지던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된 것인데요. 차량용 반도체의 역할은 개별 자동차 부품을 제어하는 단순 기능에서 다양해진 부품과 차량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쏟아지는 데이터를 오류 없이 통합하고 제어하는 복합 기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 소개드렸던 기본적인 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 에어백에 쓰이는 반도체 말고도 다양한 반도체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와 라이더 센서 반도체, 마찬가지로 시각정보 수집을 위한 이미지 센서, 전력 관리를 위한 전력 제어 반도체, 인포테인먼트 강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미니 컴퓨터 역할을 하는 반도체, MCU가 자동차의 각 부위별로 혹은 부품별로 붙어서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에 와서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AP에서 모든 연산을 집중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P 세대가량으로 지금 수십 개 장착되는 MCU의 기능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인텔의 자율주행용 반도체나 소니의 자율주행용 이미지 센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단순한 제어에 사용되기 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MCU 유닛이 현재 자동차의 반도체라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삼성의 도전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300개 이상의 반도체를 한 3개 정도로 다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이 시스템 반도체 유망 분야는 MOT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칩화되고 있어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 그리고 VR 기술까지가 다 같이 만나서 만드는 기술이 바로 MOT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MOT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가상공간 시대도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방영되었던 가상공간 시대의 이야기들이 우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Ready for One이라고 하는 영화 역시 가상공간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얘기했던 그 MOT, Future of Transportation은 사물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의 모든 사물의 이동성이 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상상의 도시가, 상상의 공간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해당하는 메타라고 하는 초월적 가상적 의미와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상의 의미를 합쳐서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건 2018년 3월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망한 작품입니다. 너무 빨리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밑에 자막도 한번 보시죠. I was born in 2025. But I wish I'd grown up in the 1980s. Like all my heroes. I live here in Columbus, Ohio. In 2045, it's still ranked the fastest growing city on Earth. But it sure doesn't seem like it when you live in the stacks. They called our generation the missing millions. Missing not because we went any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A world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이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뛰고 움직이는데 현실에서, 그리고 가상에서는 이렇게 현실, 가상, 그리고 현실, 가상. 여기가 가상 공간의 어떤 세상이라면 현타가 오면서 현실로 돌아오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빠르긴 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는데 내용을 보면
오늘 인공지능 이야기도 했고 2040년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2045년쯤에는 절반 이상의 직업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태어난 아이가 오후 2시, 3시가 되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없어져요. 작업 공간에서 없어져요. 어디로 가냐면 가상 공간으로 갑니다. VR을 끼던 뭘 하든지 간에 가상 공간에 가서 오후 2, 3시부터 저녁 6, 7시까지 3, 4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게 굳이 4시간만 일해도 돼야 되는 시간이 2040년에 벌어진다면 나머지 4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대가 준 세상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아마 너무 빠른 것보다 정확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메타버스 기술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움직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다르긴 한데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고 변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Horizon isn't about rules or limits or pants or people telling you not to fly an airplane while drinking your fresh ground, fair trade, French press morning coffee through a curly straw. Isn't that right, Debbie? Mm-hmm. It's about getting out there and trying new things, making your mark, making friends with an Australian named Mark. Oh, actually, I'm from New Zealand. And you can even build a world of your own, like laser tag moon landing. Or this islandy place with these cutie patooties. Boop. In Horizon, the world is your lobster. Isn't it oyster? That too. So come, join us. A never-ending, ever-changing world beyond your world is waiting! Debbie gets it! 페이스북이 7월 말까지 하면서 이제 메타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가지고 페이스북의 2D를 3D 가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마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홀로렌즈라는 걸 개발을 해서 앞에 있는 저 렌즈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글래스로는 가상의 홀로그램을 보는 거고 They can troubleshoot, repair, and perform with confidence and speed. 현장에 They can 있는 move freely, 테크니션과 전문가를 연결을 시켜서 pull critical information into view, and stay focused on the task.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걸 찾아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This i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t full speed. Your people, united across time and distance, more connected, more informed, and more efficient. Now, 그리고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가 추구하는 방향은 Future of Connection will be in 3D. 이제 미래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에서 연결하는 2D 화면과 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메타의 새로운 목표, 소통의 장은 3D 공간 안에서 서로 게임을 즐기거나 동호회를 즐기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호라이즌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의 제페토 그룹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리티 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버추얼 공간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촉각, 후각, 미각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까지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보면 일본도 있지만 저기 밑에 보시면은 촉각 모션에 테슬라 슈트라고 하는 테슬라도 여기에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도 마찬가지로 케미칼을 전자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센싱할 수 있는가도 메타버스 오감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보셨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각도, 촉각도 가능한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 나왔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괜찮은 상상력으로, 저는 역사 교육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분 동안에 보는 증강현실. 소프트렌즈로 VR을 끼는 게 아니고 소프트렌즈로 로그인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그 버추얼 공간들이 지금도 나오죠. 지금 우리 새로 차 사면 내비게이션에 저런 거 나와요. 아이템 획득하고. 근데 이건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현장에 가서 당시 있었던 전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왜 보자마자 반말이야? 가상 공간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조금 세대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것도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에요. 잘 만든 작품인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망했는데 얘는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작품을 더 잘 만든 거죠. 현재 서비스 중인 플랫폼은, 게임은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기업의 VR은 현재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상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부동산의 얼스2라고 하는 건 지금도 구글 들어가서 얼스2 치면 이런 겁니까? 이 비대면 때문에 학회 같은 걸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 중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면 경주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 다 들어가서 메타버스에서 경주를 즐기는 거예요. 그 경주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팔아요. 그게 얼스2라고 하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스2를 들어가 보시면 가상 지구도 있고, 가상 토지도 있고, 가상 강의실도 있고, 강의실을 빌릴 때 실제 오프라인에서 빌리면 10,000원인데 여기서 빌리면 100원, 뭐 이렇게 빌릴 수 있도록 실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많이 아시니까 업무 혁신에서의 메타버스, 소나타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디자이너들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외부 설계를 저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 독일에 있는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요. 내가 한 게 맞았나 좀 봐줘. 그리고 차량 설계 평가를 하는데 또 기술자들을 불러요. 가져다 놓고 안에 내부를 한번 다 뜯어봅니다. 바꿀 것들을 추천해주고, 내부 디자인도 한번 다 봅니다. 실제 가상 주행까지 가능한 게 이 메타버스에서 실제 소나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페토는 피노키오 할아버지죠. 제페토가 새로운 인형을 만든 것처럼 네이버에서 제페토를 통해서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고, 갤럭시티도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광장 시장을 열질 못했죠.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열지 못하니까 다 재래시장이 망했어요. 그런데 광장 시장을 한번
가상 공간으로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떡볶이를 보면서 맛있겠다라고 하고 이 떡볶이를 딱 클릭하면 뒤에 있는 실제 카메라가 떡볶이의 모습을 비춰줘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배달의 민족이 연결이 돼요. 광장시장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갤럭시 T도 그런 형태로 비대면이 꼭 가상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비대면은 가상과 현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지금 보여주는 메타버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 문화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장착이 되면 킹스맨에서는 이 선글라스나 이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보이는 아까 보셨던 우리 홀로렌즈나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페이스북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메타라고 하는 공간에서 VR 기반 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다 변할 건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따라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 따라오지 못한 것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쫓아가느냐라는 부분에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어요.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가려진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그리고 신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MOT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대전환은 이미 MOT 대전환은 예고됐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느끼셨다면 이제라도 될 거라고 느꼈다면 우리는 구성원들끼리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가장 잘한 일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죠. 희대의 역작이죠. 컴퓨터를 만들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 사람이 한 가장 그 감동적인 말이 이 얘기예요.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하는 창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그냥 연결이야. 이거 가져다 쓰고 이거 가져다 써서 연결해봐. 뭔가 안 해본 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손을 안 잡잖아. 손을 한번 잡아봐. 그러면 새로운 게 나타날 텐데. 우리 교육 체계가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협업을 가르쳐야 되고 손을 잡게 만드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과목에서의 점수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까만 가르치지 같이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들이 교육에서 안 나타나고 있죠. 그게 스티브 잡스가 준 어찌 보면 역사에 가장 크게 남는 말이에요. 연결시켜라. 기술도 가져다 쓰는 게 연결이고 융합이지만 그런 거창한 것들 말고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결. 친구와 함께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혼자 가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자꾸 혼자 가라고 하니까 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모든 분야의 연결과 융합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고 아까 보셨던 이런 창의력은 장 마르크 코트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120년 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 세계로 다가오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20년이면 현실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빠르면 10년 안에 현실화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현재 상상하는 것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상상하는 것들을 집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혹시 못하게 한다면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면 1, 2년 안에 여러분이 상상했던 게 아마 현실화, 가속화 될 겁니다. 2017년에 상상했던 2030년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 앞으로 보실 동영상에 나올 이 그림은 반 이상이 현실화된 그림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에 상상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정확하게 12년 전에 전 세계의 시장은 석유 중심이었어요. 석유 정제, 엑손, 페트로차이나, BHP, 페트로바, 쉘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였는데 단 10년 만에 모두 다 IT 회사로 바뀝니다. 이거는 지난 역사에서는 산업화된 역사가 50년 정도 걸릴 일을 단 10년 만에 해내는 거죠. 여기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란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결과 융합의 기술이 가장 빠르게 만든 겁니다. 결국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런 석유 중심에서 전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면서 광주 또는 울산이 가야 될 방향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미래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변할 텐데 변하지 않는 중심에 나 혼자 서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MOT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배터리가 열어내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